미 하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폐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에서도 관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11일 저녁 미 하원에서 열린 캐나다 관세 철폐 결의안 표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 매시 공화당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과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하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미 외신들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화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관세 정책의 동력에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에 역시 찬성표를 던진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도 좋은 동맹들이 미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 정책에 계속 동조하는 게 자신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이 실시될 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모든 공화당원은 선거에서 심각한 후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첫 5만 선을 넘겼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에서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의 필수적이라면서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을 놓고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그린란드 문제를 나토와 얘기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saw that with Venezuela, you saw that with the attack on Iran, with the knocking out their nuclear capability potentially. So, yeah, we're talking to NATO.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발해서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직간접적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면 안 되고 만약 실제로 군사행동을 벌이면 탄핵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I think it would lead to impeachment. I think it's invading ally to me is a high crime and misdemeanor. Most Republicans know this is immoral and wrong, and we're going to stand up against it. 독일 여당 내에서 압박이 이어지면 여름에 있을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미국과 유럽 전체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 4일 미니 지방선거 참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권 출범 1년도 안 돼 레임덕에 직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측근들에게 벤스 부통령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이고 벤스 부통령이 출마하면 자신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루비오 장관의 비공개 발언은 공화당 내 이미 포스트 트럼프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실제 벤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젊은 마가라 불리는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주최 캠퍼스 토론회 무대에 올라 박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벤스 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관중석에서는 48대 차기 대통령이 되달라는 뜻의 숫자 48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악관 내에선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루비오 장관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유력 후계자로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지난달 27일에는 기자들에게 2028년 대선을 언급하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콕 집어 이들이 한 팀이 된다면 아무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렇다 할 차기 후보군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유력 대선 주자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